안녕하세요. 세라 건축TV 3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현업에 30년째 종사하고 있고요. 세라 종합건설과 세라 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된 세라 건축그룹의 신민철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장, 창고, 설계를 이렇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분께서 견적 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온 도면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이게 공장 건축 도면이라고 온 거예요. 보시면 이 공장 시설 내에 기계 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장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기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져놓으면 나중에 전기배관, 그 다음에 설비 이런 배관들이 다 노출이 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벽을 타고 전선이 다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생산 자동화 라인을 한다고 하면 생산 동선들이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면 그리면 나중에 기계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공장 설계할 때는 건축물은 그냥 단순한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 설계는 생산 레이아웃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그려놓은 건데 요 부분들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생산 라인 기계를 배치한 거예요. 기계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부분들이 생산 라인 보조 시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입고가 되고 완제품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출고가 될 건지, 생산직 직원 동선들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사무직 직원 동선들, 그 다음에 폐자재 동선은 어떻게 될 건지가 구성이 되고 설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박스가 있는 거에 아니라 빈 박스가 있으면 안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고려를 안 하시고 설계를 하셔서 그래요. 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있지만 기계나 자동화 라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께서 생산 관련 기계를 먼저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선 자동화 라인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병렬 배치를 할 건지 직렬 배치를 할 건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들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건축주분께서 지금 좌측이죠. 좌측에 보시는 사진들처럼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 그 다음에 포장 라인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이 배치를 박스 안에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계 전문가나 자동화 라인 전문가 분들하고 먼저 레이아웃을 잡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기계가 배치되고 그 외곽으로 건물들이 배치가 되어야 가장 완벽한 공장 설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게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큰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공장 설계 당연히 안 하죠. 기계가 먼저 들어가고 배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건물들이 작성이 되고 같이 기계, 전기, 설비, 자동화 라인 그 다음에 건축이 같이 붙어서 협업을 해서 먼저 기계가 여기서는 건물이 주가 아니라 생산 라인이 주가 되고 건물은 부수적으로 박스와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법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공사비 절감 효과가 많습니다. 공장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공사비 절감 사례를 샘플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기초,
테두리보 부분하고 우측에 보이는 테두리보는 같은 건물에 적용되는 테두리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무려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테두리보 폭도 1m 20이나 됩니다. 반면에 우측 경우에는 철근이 5개 들어가 있고 테두리보 폭은 7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좌측에 보이시는 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같은 건물입니다. 이게 같은 건물에 왜 기초가 차이가 났냐면 좌측에 보시는 건물처럼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샌드위치 판넬, 조리식 판넬이라고 하죠. 경량 자재가 올라갔고 옥상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넓게 해놓으시고 여기를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게 도면을 그렸어요. 옥상 쓰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옥상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 잠깐 나와서 바람 쐬는 정도의 역할인데 이렇게 넓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넓게 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자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고 철근도 많이 배근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조리식 판넬로 지붕을 형성하고 일부 구간만 필요한 면적만큼만 평슬랍으로 하면 건물의 자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기초처럼 사이즈가 줄고 철근 배근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도 줄게 됩니다.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법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지를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건물의 테두리 보였고요. 얘는 폭이 1200이고 얘는 700으로 보시면 돼요. 레미콘 물량만 계산해 보니까 좌측 같은 경우에는 166루베가 들어갔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97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레미콘 차이는 68루베 차이가 나요. 지금 단가를 적용하면 68루베 곱하기 8만원 하면 540만원 정도 레미콘 가격이 절감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철근 배근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던 방법들이죠.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게 돼 있죠. 반면에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당연히 테두리보는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을 하고요. 바닥 슬라브만 강쇄물을 보강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당연히 우측에 있는 공법이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겠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방법이고요. 이거는 신기술을 적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공법을 적용할 걸지는 설계사무소가 결정을 하고 구조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공법은 번드레스 공법인데 번드레스 공법은 제가 먼저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번드렉스라고 치시면 관련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국내에서 시공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비교해서는 5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을 봤고요. 이번에는 번드렉스 공법으로 바꾸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200 기존 했을 때 배근 방식이고요. 16mm 철근을 200 간격으로 하게 돼 있고요. 물량을 산정해 봤더니 16mm 철근이 약 19톤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가격 적용하겠습니다. 많이 비싸졌죠. 부가세 포함해서 135만원 잡으면 철근 값의 합계는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철근 인건비 톤당 18만원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합니다. 그러면 340만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을 했을 경우에 기초에 소요되는 철근과 인건비의 합계는 2,9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공간에 번드렉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슬라브 철근이 없어질 거예요. 물론 집안이나 구조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번드렉스 사용 시 1루비당 보통 20kg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면 총 5,100kg 정도가 소요됩니다. 5,100kg를 키로당 2,0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5,100kg 곱하기 2,000원 하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레미콘에 섞어서
타설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 공법 대비 약 1,8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게 됩니다. 위에 레미콘까지 하면 약 2,3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게 됩니다. 대부분들 견적해 주세요라고 공장이나 창고 도면 보면 내부에 들어가는 레이아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주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배치들이 기계나 렉들이 다 배치가 돼야 가장 완벽한 생산 라인이 구성되게 되고 기계 배치 효율성도 좋아져서 생산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장 설계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주가 되고 건축은 부수적으로 공간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관심이 공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공기도 절감되고 공사비도 절감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